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잘 보내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 5월 운세 볼 때가 됐죠? 5월에는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질 거고 좀 더워지려나요? 꽃이랑 나무랑 요즘에 너무 예뻐서 산책하면서 구경하는 맛으로 또 힐링을 합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정의 달 기대되는 마음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걱정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 잘 준비하고 즐겁게 또 맞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리딩해 볼게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1번, 4번, 3번, 2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길, 흉 이렇게 뽑았는데요. 뒤집어 보죠. 짠! 오, 너무 흥미로운 카드 조합이네요. 네, 왜냐면 여러분의 길조에는 남성이 나왔고요. 흉조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좀 해석을 해본다면 남성에 대한 것은 양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서 외부로 활동량을 좀 늘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을 좀 만들어가라. 그러면 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남성은 이성과 논리에 대한 그런 강점이 있죠. 네. 그 남자만 이성과 논리를 잘 쓴다 이런 개념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성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잘 풀릴 거다. 어떤 방법적인 거, 기술적인 것을 좀 동원하던가 또는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면 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성적인 달 카드 또 내면에 응축하고 음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로 지은 성 안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집 안에 있지 마. 혼자 있지 마. 밖으로 나가 놀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뭔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던가 내면으로 응축하려고 한다던가 말하지 않고 꿍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심리에 대한 영향, 감정적인 기복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그것은 좀 주의해라. 그냥 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다. 이렇게 읽어지네요. 네. 약간 5월에는요, 좀 단순 명료한 그런 한 달을 보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을 성찰해야 되는 시기도 있는데요. 5월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네요. 네, 날씨도 좋으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약속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 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 4월까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는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은 4월까지 조금 취미나 어떤 여가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9번 컵이나 펜타클 카드가 좀 나왔는데 이런 구수의 카드들은 내가 이룬 성취를 즐기고 보상을 만끽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4월에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드는 스스로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과가 분명히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습에 이 정의 카드가 떴어요.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좀 판별할 때 그럴 때 많이 나오는데 4월에는 특히나 여러분이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이거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던가 또는 어떤 윤리적인 거 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 간의 관계라던가 직업의식이라던가 또는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명료해짐을 경험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가치관이 명료해지다 보니까 또 더 꿈꾸게 되는 미래가 생기시지 않았을까? 또는 여러분만의 어떤 비전이 좀 명료하게 청사진이 그려진다던가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연결됐다라고 보여져서요. 4월은 좀 축하받을 일 있으셨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좀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5월도 좀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행보는 어떻게 또 지내실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이 잘 되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거나 그런 성취를 계속 이루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월에 활동량을 늘리는데 이 4월의 경험이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되어주겠다. 좀 동력이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조언 카드 좀 상세하게 뽑아볼게요. 어떻게 보내야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5월이 될까요? 자,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분의 직업, 금전, 그리고 주변 환경, 인간관계에 대해서 뽑았는데요. 우선 직업적으로 또는 삶 전반에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심판은 어떤 각성 또는 시기가 도래함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때가 됐다. 근데 사람마다 그 때가 됐다라는 게 보상의 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각성, 내가 잘못한 것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하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것이다. 만약에 일과 관련해서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아. 또는 도전을 못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슈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희미하게 정의하고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 또는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좀 크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때 그랬구나 하는 어떤 자각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어서요. 너무 귀한 5월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자각을 하는 거, 성찰하고 통찰하는 것은요. 후회나 미련이나 자기 비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성 카드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너무 그걸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부족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응당, 지금 때가 그래 라는 그런 이해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5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사실 5 펜타클은 뭐 가난, 궁핍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나갈 거다,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의미를 상징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5월은 가족의 달이잖아요. 나갈 돈이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고 또 집안 행사 많으신 분들은 또 지갑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 하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계산을 잘 해서 돈을 잘 분배해서 써라.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나갈 것을 예측하고 계시다면 그걸 미리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소비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어떤 투자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면 5월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생각보다 융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품목이나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번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가정의 달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정도로 살짝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요, 킹컵이 나왔는데요. 킹컵은 협상, 상호 조율할 일이 있을 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외부적인 여건으로 나왔으니까 상대방,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대방이나 또는 환경의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협상이나 조율점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킹컵은 다소 킹 중에 좀 힘이 약해요. 만약에 힘이 셌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가 주는 조건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런 킹컵의 인물은 세력이 조금 약하고 가진 능력이 살짝 부족해서 나에게 맞추려는 협상을 해오려는 분들에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계약하거나 협력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쪽이 가진 패가 좀 약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쪽에서 나에게 맞춰주는 만큼 협상할 때 분명히 나에게 좋은 패를 건네는 만큼 추후에는 나도 무언가 내줘야 할 것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좀 염두하는 것도 길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5월에 들어오는 제안이나 계약건은요, 충분히 고심하시고,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특히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약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보다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여러 방면으로 좀 계산을 해보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떤 일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외로 뭔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거나 하게 되면 은근히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5월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부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 여러분은 4월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조금 속을 수가 있어요. 4월에도 잘했으니까 5월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쪽지로 한번 적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열 금지라던가 또는 계획적으로 라는 뭐 어떤 메시지를 적어 놓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도 뽑아 볼게요. 와! 여러분,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네요. 오, 왠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귀인이 되실 건가 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귀인이라면 더 신경 써서 차근히 거리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또 처음부터 갑자기 막 불이 붙는 관계는 빠르게 식기도 하잖아요. 5월에 어떤 분과 인연이 되실지 정말 내면 깊이 교감이 일어나는 경험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왠지 이분 덕분에 좀 자신만만하게 이겨내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언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루를 보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루를 보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루를 보냅니다. 네. 야, 우리 여러분, 5월에는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여러분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길과 흉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짠! 자, 이 계절이 확실히 바뀌어서 그런지 철새 카드가 길조로 나왔고 열쇠가 흉조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길조의 이 달 카드, 철새 카드는요. 뭔가 먹거리를 구하러 떠난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고 또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서 길한 징조가 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꿔라. 더 나은 것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사일 수도 있고, 관계의 청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기를 시키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변혁, 의식의 향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무튼 고여있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흉에는요, 열쇠인데 이 열쇠는 새로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측할 수 없거나 위험 부담이 있는 새로운 일들은 5월에 벌리기는 좀 적당하지 않다. 살짝 미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열쇠에 주사위가 달려 있잖아요. 주사위는 던지고 나서 몇 번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다 같이 떠나고 있는 철새들이잖아요. 내가 갈 곳, 어디에 가면 먹거리가 있는지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내가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일에서의 변화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전체적인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자, 구수 카드가 나왔고요. 검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이 4월부터 좀 염두하고 있었던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해야겠다. 결단을 내야겠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좀 타고 가야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또 내 내면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많은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됐으니 이제는 좀 칼을 멋지게 빼들고 싸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직의 결정일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계든 또는 직업적인 부분이든 또는 심적인 부분이든 확실히 여러분이 좀 공간이 생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4월에 그만큼 충전을 많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다 달라도 날씨나 어떤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봄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곧 여름일 텐데 그러면 응당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양이 늘어나죠. 또 반대로 겨울이나 좀 추워지면요. 사람이 좀 움츠러들고 좀 쉴 궁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일도 시작보다는 좀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계절을 온몸으로 좀 많이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봄이나 여름의 어떤 계절감 또는 날씨에 굉장히 좋은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여러분이 의지로서 결단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운기보다는 내가 어떤 틈새를 타고 어떤 기류를 타고 갈 것인가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게요. 자, 일단 남성의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남성은 양기를 상징합니다. 외부로 발산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확실히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내가 조금 더 의지로 활동하는 그런 5월이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직업, 금전, 환경적으로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뽑은 건데 일단 직업적인 부분 또는 삶 전반에 걸쳐서요. 전차가 나왔어요. 이 전차는 일단 추진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믿는 바가 정말 실상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교정해야 실제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곳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쟁취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확실히 길하다고 보여지고요. 뭔가 할까 말까 주저했던 일들 그냥 추진하셔라 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아까 제가 예측 불가능하고 뭔가 내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이 주사위 같은 그런 새로운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수한다.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왜 감수하느냐? 어떤 리스크인지 빤히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차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일단 밀어붙일 만큼 내가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추진을 하되 어느 정도 리스크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정도의 리스크를 넘어서더라도 나는 응당 그것을 감내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킹 완즈가 나왔는데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격동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좀 정체되어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한 번의 큰 변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킹 완즈는 물상으로 보면은 번개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번개와 같은 어떤 충격을 줘야 새롭게 순환이 되고 또 떠날 사람은 떠나고 또는 내가 먹거리를 향해서 찾아가야 할 때 그럴 때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5월에는 여러분이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추진해 보거나 변화를 주거나 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금전적인 큰 투자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큰 건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또는 이런 사람을 초빙해라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 좀 묶여 있다던가 또는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던가 인사 관리가 잘 안 된다던가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도 좋다. 그러면 금전적인 기운이 좀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는 나이트 오브 완즈가 나왔는데요. 환경을 이렇게 세팅해라 라고 한다면 활동 범주를 넓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활동해라, 나가라, 변화를 줘라. 전환을 일으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많이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그렇게 활기차고 활발한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서 그 에너지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좀 차분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고 같이 만나기만 하면 막 들뜨게 만드는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5월에는 나에게 그렇게 의지나 에너지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면 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Observer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통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타인의 시선으로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부분이 강점으로 보일까? 또는 약점으로 보일까? 또는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할까? 또는 어떤 것을 기대할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5월에는 타인의 관점으로 지금의 나, 현재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막 조언도 잘해주고 막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시선이 5월에는 굉장히 귀하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왠지 이분이 막 옆에서 야, 너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적극적으로 그것을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언 메시지 들려드릴게요.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와, 뭔가 만들어낸다 라고 하니까 딱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5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나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보내시면 어느새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럼 저도 응원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길흉 뽑았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짠! 오, 둘 다 목성 카드가 나왔네요. 목성은 좀 확장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큰 맥락에서는 부풀리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길조에는 멘토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나왔고요. 또 흉조에는 나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뽐내는 그런 뷰티 카드가 나와줍니다. 우선 저는 이 조합이라고 한다면 목성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잘 조절하면서 가는 게 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성에는 스승이나 멘토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5월에는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길하고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뭔가 어른의 역할을 한다던가 울타리가 되어준다던가 본보기가 된다던가 이런 역할을 내가 해도 괜찮고요. 또는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조언도 듣고 도움도 구하고 하면은 또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삶이 좀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 목성의 뷰티 카드가 갖는 약점이라고 한다면 타고남에 대한 믿음, 확신,
또는 과도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나를 뽐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 뭔가 스승이나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겸손도 미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종합해 보면은 겸손해라. 네. 나를 좀 낮추는 것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건 이 뷰티는 외부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읽는다면 그러면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뤄나가면 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오, 네. 4월에는 굉장히 뜨거운 자극을 받으신 모습입니다. 네. 4월은요, 여러분이 한번 죽었다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험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진짜 직업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삶에서 큰 사건, 이슈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동일 수 있거든요.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여러분을 자극했던 더 나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퀸 완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추종할 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추종할 만한 매개의 등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적이든 또는 시기적이든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지금을 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이 알을 깨고 부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자극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자 의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결론 카드로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5월에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일도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정말 성장을 많이 이룬 4월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 내면의 참 격동들,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도 하셨을 텐데 그 중심을 잘 잡고 또 유연하게 그런 상황들을 잘 넘어오셨다고 보여져서 5월도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조언 카드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까요? 자, 오, 악마 카드가 또 눈에 띄네요. 일단 일, 금전, 환경 이렇게 뽑았는데요. 일단 직업적인 부분에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유혹이 좀 있을까요? 악마가 나올 때는 한마디로 좀 양심에 그릇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양심하면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양심은 큰 맥락에서는 인과법에 어긋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네, 내가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뭔가를 얻기를 바란다던가 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타인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과법에 위배되는 거겠죠. 그게 또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선이나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직업적인 윤리의식이라던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웃어른, 멘토, 스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존재가 되려고 해라. 이런 유혹을 떨쳐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쨌건 내가 어떤 멘토나 스승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싶고 또 나의 어떤 양심에 그릇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싶어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나 내 마음이 좀 중도를 벗어나는 그런 상태에 자주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아까 뽐내는 거, 나는 타고났어, 난 이런 걸 잘해, 이런 거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악마랑 직업적인 것에서 좀 만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번만 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좋으니까 이번만 좀 할까? 뭐 이런 타협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요런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Six of Swords, 6번 검 카드가 나왔는데요. 6번 검의 경우에는 큰 맥락에서는 다각도로 상황을 살펴볼 때 많이 나와요. 마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하듯이 지금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금전적인 상황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 다른 시각으로, 관점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월에는요, 나와 다른 의견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금전적인 부분을 좀 순환시키고 융통하고 또는 더 벌어들이기 위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때 늘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또는 시류에 맞는 방법으로 고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은 특수잖아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아마 매년 해왔던 어떤 그런 상품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기존의 것들을 그냥 쉽게 가져다 쓰지 마시고 좀 더 정성을 들인다던가, 그쵸? 정성 들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약간 아이디어를 더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본다던가, 또는 상품의 질을 좀 더 높여본다던가 하는 다각도의 고민을 좀 더 해보실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세븐 완즈가 나왔는데요. 세븐 완즈는 약간 부딪혀보는 싸움?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갖다 밀어붙여본다 라고 할 때 많이 등장해요. 왜냐면 나의 기세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약간 여러분에게 경쟁을 걸어온다던가 또는 자극하는 사람 또는 상품, 매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쓰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기세 있게 카리스마 있게 일 처리를 좀 해봐야겠다라던가 좀 도전의식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나를 방해하는 누군가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또는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도 한번 상대해 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 카드가 직업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조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막 영토를 넓혀 나가고 활동 범주를 좀 넓혀 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환경, 영향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내가 붙잡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상대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언제 나아가요. 그쵸? 물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5월에는 내가 확실하게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값지게 쓰는 방법일 수 있다. 애매하면 넘어가라. 그리고 무심코 누군가가 던진 돌에 내가 일부러 가서 맞을 필요는 없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돌 던지면 그냥 피하세요. 네. 그리고 우연히 맞았다 하면은 그걸 또 따지기보다는 5월만큼은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 살짝 길을 잘못 들어섰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길하다고 보여져요. 네. 자,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Come to the Edge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 뛰어내려라,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길에서 뭔가 나를 방해하거나 좀 움찔하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만난다면 사람이 내가 괜히 도전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도전이나 새로운 일에는 다 동전의 양면이 있죠. 그쵸? 그래서 5월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이 그림 속의 여성처럼 뛰어내리랍니다. 네. 그 어떤 예측도 필요 없대요. 그냥 뛰어내리면 알아서 등 뒤에 날개가 돋아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언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우와, 야, 너무 멋지네요. 나는 내 직감을 믿으며 자신감을 갖고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내 직감을 믿으며 자신감을 갖고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내 직감을 믿으며 자신감을 갖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네요. 우리 여러분, 자신감 있게 5월 뛰어내릴 준비 되셨나요? 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가 믿는 그 직감을 믿으시고 주변에 휩쓸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우리 여러분 응원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5월은 어떨까요? 길흉 뽑았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짠! 오! 자, 우리 여러분은 느림의 미학을 기억하자. 이런 한마디로 좀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조에 노인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흉조에는 식중독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숙고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뭔가 빠르게 진척이 안 되고 좀 더디고 답답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응당 잘 되고 있다. 때에 맞는 아주 알맞은 속도로 나는 잘 나아가고 있다. 어제보다 나으면 된다. 라는 좀 세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에는요. 사실 진짜 느려서라기보다는 내가 느끼기에는 노인 같아요 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인이 나온다고 해서 일이 진짜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성에 찰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그것을 좀 알아줘라. 인간으로서 내가 몸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주는 게 길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조, 식중독도 마찬가지죠. 식중독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어서 생기는 병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식재료가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생기는 병이기도 한데 잘 보고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5월에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전체 흐름 좀 살펴볼게요. 오, 자, 좋아요. 사수가 이렇게 앞머리에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일이 좀 탄탄하게 잘 빌드업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기상 뭔가 빠르게 결실을 맺고 싶다, 뭔가 보상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저도 주세요.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결론도 보이는데
그리고 실제로 4월에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뒀다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4월에 좀 내가 잘 다뤄본 일들이 있다면 5월에도 응당 좀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5월에는 좀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네.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순환이 안 된다던가 자주 피곤해진다던가 신경 써야 될 일, 그러니까 내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좀 생기면서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체력적으로 좀 부친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 5월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고 다이어리를 꽉 채우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의 여유만 주더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덜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5월을 보내야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조언 뽑아볼게요. 어떻게 해야, 그러네요. 자, 우선 일, 금전, 환경에 대한 카드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일과 삶, 그리고 뭐 학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Six of Swords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은 직업적으로 또는 삶적으로 다각도의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을 유지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도움받거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을까? 이걸 좀 모색하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배를 타고 외부로 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모든 자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렀겠죠. 근데 거기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업이나 직업이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막 하던 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겠죠. 네. 그래, 오늘 하루 쉰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야 라던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분들은 외부로 나가거나 기존의 틀을 깨는 걸 되게 좀 싫어하세요.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루틴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루틴화 시킨 그 안에서 늘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일 수 있어요. 리스크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5월만큼은 그 틀을 깨는 그 틈새 사이로 그 여유 시간 덕분에 오히려 더 빠르게 진척되는 일,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그런 기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다. 그 잠깐에 구하러 나가는 그 시간이 훨씬 더 크게 되돌아올 것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멈춤, 기다림에 대한 상징인 행맨이 나왔죠. 금전적으로 좀 순환이 더딜 수 있대요. 뭔가 이쯤 되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일에서 조금 더딜 수가 있고요. 뭐 결제가 좀 미뤄진다던가 또는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그 일에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5월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행맨이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기다려야 하고 멈춘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기존이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뭔가 새로운 걸 궁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 또는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다뤄봤으면 한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얼마 더 버는 것보다 5월에는 오히려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수익을 줄이거나 만약에 100만 원 벌 거 90만 원만 벌어야지 라던가 그죠? 아주 큰 손해는 아니지만 내가 10만 원 더 벌 거 20만 원 더 벌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라는 개념으로 쓰면 더 도움이 된다 길하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매지션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매지션에 대한 영향이 좀 시기적인 운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니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탄생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 좀 쉬는 날도 좀 많고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 시간을 좀 나를 회복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데 쓰신다면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매지션의 환경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또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왠지 5월에는 패턴을 깨셔야 길하다고 보여져서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자극체 이런 것들에 시간을 좀 할애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이든 체력이든 돈이든 스스로에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저는 이거 카드 섞다가 또 느낌 온 게요. 우리가 식중독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매지션이라는 게 좀 나쁘게 보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사기꾼이라는 맥락이 있어요. 왜냐면 언변도 좋고 뭔가를 꾸며내고 보여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숙고를 하잖아요. 너무 빨리 결정하게 막 보챈다던가 뭔가 자꾸 부추긴다던가 끌어들인다던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그냥 기회는 또 오겠지 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한 상황에서는 네. 오, 뭐야. 생각보다 좋은 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려가 돼서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했더니 5월에는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건가 봐요.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새롭게 자극을 받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나랑 잘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들어올 거라고 하거든요.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왜 우리가 이제 알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언 메시지 들려드릴게요.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타인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이바지를 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고 또 그 속에 사랑의 힘이 녹아들려면요. 그것을 하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네, 이건 그냥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